그러면 이제 2007년과 2008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스타가 은행을 인수하면 은행법에 따라서 반년에 한 번씩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법은 어떤 주주가 은행을 인수할 당시에만 적법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심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은행을 인수한 이후에도 일정한 주기로, 그것이 이제 반년인데요, 그때마다 서류를 내서 너 옛날에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고 있었는데 은행 인수한 이후에도 그 자격을 계속 갖고 있지? 내가 한번 들여다볼 거야. 그러니까 자료를 내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스타는 이제 언제나 한도 초과 보유 주주, 쉽게 말해서 대주주입니다. 한도 초과 보유 요건, 이게 대주주 요건이에요. 충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낸다. 그래서 2007년 7월 31일에는 2006년 12월 말 현재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착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냈던 것이죠. 그런데 2007년 3월 달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일부 시민단체 사람들이 논스타가 만약에 비금융 주력자라면 설사 부실금융기관이라 할지라도 외환은행이 논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비금융 주력자라면 이 당시에도 논스타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의결권 4%까지만 가질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3월 말 주주총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까 이 신청했던 세 사람 중에 가장 젊은 변호사인 김땡땡 변호사가 주주총회에 나와가지고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바본데요. 그래갖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논스타가 산업자본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따라서 이때부터 열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논스타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일제조사, 누락된 동일인이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류는 추가 자료 제출 서류인데 네가 좀 자료가 미진하니까 더 내봐라. 그래서 더 내었는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논스타 펀드 4가 자기들에게 투자했던 그 자기네의 투자자에게 보고한 내용이 사본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논스타 펀드 4가 제4호 펀드가 내 친구들하고 했던 거래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게 related party transaction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의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논스타 펀드나 제너럴 파트너 오브 논스타 펀드 2, 논스타 펀드 2호, 논스타 펀드 3호, 그리고 요게 이제 논스타 펀드 4호고요. 4호의 입장에서 볼 때 제너럴 파트너 LSOF하고 2호, 3호 다 내 친구다. 그 다음에 5호, 얘도 내 친구다. 이런 사람들이 under common control, 공동의 지배하에 있다.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스타타워는 뭐 3호가 소유한 거나 이거는 빼야 되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논스타가 자기 입으로 얘네들은 다 내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ISP 소송을 할 때는 이런 친구들의 이름으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논스타가 있던 내용이 다 부정이 됐고요. 더 중요한 건 내 친구들과의 거래에서 중요한 친구들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친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솔라렌 호텔즈 앤 리조트 KK. 이걸 이제 KK는 이제 일본의 회사 조직을 영어로 번역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솔라렌 호텔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4호와 3호와 5호가
공동으로 해서 가지고 있다. 얘네들이 다 내 친구니까 은행법상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알려진 2011년 돼서야 비로소 국민들에게 알려진 내용이 이때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본에 갖고 있던 골프장, 퍼시픽 골프 매니지먼트, 약칭으로 PGM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 3호랑 4호랑 5호랑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2007년에 보완 자료에 떡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더하면 비금융 주력자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일제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의 결과 이것이 이제 결정판입니다. 론스타 파트너스 4라는 론스타가 스스로 금융위원회 이해선 과장한테 보낸 서류고요. 이 9월 7일자로 작성을 해서 9월 9일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뭐냐면 금융위가 추가 자료 내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내다가 결국 할 수 없이 추가 자료 낸다. 그 요구에 응한다. 그래가지고 2008년 7월 25일자 론스타 펀드 프로 특수관계인의 해외 투자 사실 여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냅니다. 이때까지 안 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문서를 냈죠. 그리고 이제 이 서류는 뭐 보신 분들도 굉장히 있을 텐데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론스타 캐피탈 매니지먼트, 그게 LSCM입니다. 그 회사가 출자한 다른 회사들. 근데 이 회사가 론스타의 친구니까 이 회사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다른 회사도 다 친구예요. 100% 갖고 있고 64% 갖고 있고 99% 갖고 있고 100%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 다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회사가 있냐 하면 금융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이런 회사, 금융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즉 비금융회사인 이런 회사, 아까 이름이 나왔던 PGM, 금융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아수엔터프라이즈, 처음 듣는 말이죠. 금융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솔라레 호텔은 아까 얘기가 나왔죠. 이 아수엔터프라이즈는 이제 일본식 발음을 그대로 영어로 표기하면 가수 이렇게 하는데 이 회사는 무크 아서원이라고 하는 예식장을 관리하는 업체. 그래서 그 당시 2006년 말 현재 론스타는 일본에만 이런 호텔들,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 2조 원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엔화로 표시됐지만 이 엔화 표시를 그 당시에 원화 환율로 환산해서 다 더하면 2조 원을 훌쩍 넘는다. 이것만 봐도 론스타는 산업자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2008년 이게 나온 날짜가 언제냐면 2008년 9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날 이후로는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론스타가 우리나라 은행법상 은행을 가져서는 안 되는 비금융 주력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감독당국의 행태가 자랑스럽지 못하다는 거였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2008년 9월달에 이렇게 됐으면 야 그거 이제 다 내. 그들은 다 동일인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다 내. 그리고 지금 보니까 너 비금융 주력자네? 그러면 너 의결권 4%밖에 못 받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50% 넘게 갖고 있네? 그러면 너 44% 한 45% 되는 거 의결권 행사 일단 못하고 나 팔아야 되겠네? 이렇게 처리를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럴 뿐만 아니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야 너 그 이전엔 어땠어? 그 이전엔 산업자본이었어? 쭉 거슬러 올라가서 너 인수할 때는 어땠어? 인수할 땐 산업자본이었어? 인수할 때도 산업자본이었어? 그러면 인수 자체가 무효네. 내가 그래서 인수 승인을 취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요 2008년 이후 2009년 들어오면서 금융위원장이 이제 진동수
금융위원장으로 바뀌었는데 이분은 겁이 나서 그랬는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동태적 적격성 심사 4번을 하지 않고 깔고 뭉갰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이제 뭐 여담입니다만 연애할 때 보면 상대방 마음 뭐 물어보다가 대답이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으면 물어보기 무섭고 궁금하긴 하지만 물어보기 무섭고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자료를 있는 그대로 룰에 따라 내라고 그러면 내가 액션을 해야 되는데 두렵고 그 다음에 그 액션을 하고 나면 그 뒷감당을 할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는 그것도 또한 위법이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사 판단을 하지 않고 뭉갰어요. 부작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말에 론스타는 이제 몸이 닳았어요. 나는 뭐 단기 투자하고 빨리 빠져서 투자자한테 투자 수익을 나눠줘야 하는 사모펀드고 외환은행에 들어간 돈도 쏠쏠하게 장난이 아니게 많은데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애초에 인수할 때부터 얽히고 설킨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딱 한 사람밖에 없다. 그 사람을 붙잡은 것이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김승유 회장을 붙잡은 뒷면에는 그 당시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아주 막역한 사이다. 어쩌면 그 영향력에 기대려고 그랬을지도 모른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추측도 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금융지주는 또 그 당시에 다른 은행들은 메가뱅크라고 해서 덩치가 컸는데 자기네는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았어요. 이러다가 딴 금융지주에서의 정부가 뭐 메가뱅크 만든다고 하면서 강제로 흡수합병 시켜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의 이해관계가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달에 김승유 회장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그 그레이켄하고 악수를 해요. 친구나 사진이 다 틀립니다. 그레이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소 중지된 범죄자예요. 도망 외국으로 출국해서 검찰이 기소 중지를 걸었는데 번번이 거기 가서 악수를 합니다. 사실은 뭐 인터폴이나 이런 거에 협조 요청을 해서 불러들일 수도 있었던데 그런 걸 우리나라 당국은 안 하죠. 그리고 금융위원장이 김석동 금융위원장으로 바뀌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론스타가 들어올 때 감독정책 1국장이었고 그 뒤로 밖에 빠져 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돌아오기 직전에 2010년 11년에 들어왔는데 1월달에 2010년 말에 그동안에 밀렸던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일괄로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식은 예전에 했던 방식. 일본에 있는 골프장, 호텔 체인, 무크가손이나 예식장 체인 자기네가 다 알고 있는데도 야 이런 거 다 빼. 옛날에 하던 대로 해. 그렇게 해가지고 밀렸던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김석동 위원장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거는 이제 2010년 12월 24일에 김석동 위원장이 부임하기 직전에 밀렸던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한꺼번에 하는 그때 서류입니다. 이게 보면 서류 제출일자는 2010년인데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해당 연도는 아까 멈췄던 2007년 6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한 날에 몇 년치, 몇 번치, 몇 회차의 적격성 심사 보고서가 줄줄이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지만 처음과 끝만 보여드리면 똑같은 2010년 12월 24일에 여기 보면 2010년 6월 말 기준
이렇게 같은 날에 여러 회차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한꺼번에 무더기로 이제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다 부실한 심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실한 심사의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한 것이 2011년 3월 16일에 적격성 심사보고입니다. 모처럼 만에 하는 적격성 심사보고. 이때는 요거는 이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린 것인데, 론스타 펀드4가 제출한 자료와 확인서 등을 통해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게 거짓말인 것이죠. 왜냐하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만한 건덕지가 되는 회사는 다 빼고 그리고 자료를 옛날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해외 특수관계인 조사를 뭐 때문에 하냐, 그거 뺄 거였으면. 그래서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론스타 펀드4가 제출한 최종 자료에 따르면 자본 기준으로 3.0밖에 안 되고 25%가 안 되고 자산 기준으로 1.7조 원밖에 안 돼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게 다 웃기는 얘기였던 거죠. 이미 일본의 골프장이 이 당시에 3.몇조 원짜리가 있어요. 골프장만 쳐도 그거 다 빼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은행법 적용 한계에 그러면서 이제 변명을 하는 식의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